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시장이 요란한 소음 속에 숨겨진 보석을 찾는 그런 탐험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보석 탐험이라 흥미로운데요? 네. 주가는 막 곤두박질 쳤는데 사업은 또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요. 단기적인 실망감이 장기적인 잠재력을 완전히 가려버린 건 아닌지 세 가지 다른 사례를 통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딱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미래에 대한 이 높은 가격표, 과연 합당한가? 또는 딱 한 번의 실망스러운 성적이 지난 10년의 성공을 정말 지워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아주 사소한 실수가 기업의 근본 가치를 진짜로 훼손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탐험지는 모두가 가격표만 보고 겁을 먹고 뒤돌아서는 명품관 같은 곳에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올해 아주 뜨겁게 데뷔했다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소프트웨어 회사 피그마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아, 피그마.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죠. 그렇죠. 첫 거래일인 7월 말에 85달러였던 주가가 12월 중순엔 36달러 근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반토막도 더 났어요. 보통 이 정도면 회사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싶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단순히 비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폭락할 수 있는 건지,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도망가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그 비쌌다는 점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숫자가 바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90에 육박한다는 거였죠. 90이요? 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미래에 벌어들일 이론의 수리익을 위해 지금 9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니까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가격표입니다. 와, 90배라니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 정도면 거의 모든 미래의 성공을 미리 다 끌어와서 가격에 붙여놓은 셈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스프레드시트와 스토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즉 재무제표는 P90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를 보여주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죠. 하지만 스토리는 다르다. 네, 스토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라는 게 이 회사의 제품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피그마의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이미 업계의 표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피그마의 고객이라는 점입니다. 95%요? 네, 이건 단순히 인기 있다는 차원은 넘어선 거죠. 와, 그건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해자라면 마치 성을 둘러싼 강처럼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는 그런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한번 피그마의 생태계에 고여온 기업들은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의 모든 작업 과정이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락인 효과군요. 네, 강력한 락인 효과죠. 그리고 이 스토리는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고 올해 전체 실적 전망치도 올려잡았어요. 잠깐만요. 거기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38% 성장이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P가 90인 회사한테는 오히려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현재 시장이 피그마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38% 성장, 좋아. 하지만 90배의 가치를 증명하기엔 역부족이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투자자가 스프레드시트가 보여주는 현재의 빗선 가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포춘 500의 95%가 쓰는 업계 표준이라는 스토리가 만들어낼 미래 가치를 믿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피그마는 미래에 대한 과한 기대감이 밸류에이션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면서 시장과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다면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회사요. 바로 그 사례가 저희의 두 번째 탐험지, 동물 건강관리 분야의 거인 조에티스입니다. 네, 조에티스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민을 안겨주고 있죠. 이 회사는 올해 주가가 24%나 하락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건가요? 매출 성장률이 단 1%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1%요? 네, 특히 꾸준한 성장을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꽤 충격적인 숫자였죠. 1% 성장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사실상 정체 상태로 비춰지니까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1% 성장률이라는 숫자만 보고
아, 이 회사는 성장 동력을 잃었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 이면을 봐야죠. 10년 동안 시장을 꾸준히 이겨왔다는 과거 기록을 보면 이번 1%는 긴 마라톤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걸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물론 그 순 고르기가 길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중요한 건 같은 기간에 순이익은 6% 증가한 7억 2,1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아, 매출은 주춤했는데 이익은 늘었군요. 네,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고수익 제품 판매에 집중하면서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 거죠. 사업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동물 건강 시장 전체의 성장률보다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혁신적인 신약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시장을 선도해 왔고요. 그렇다면 이번 분기의 부진은 장기적인 추세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잡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실망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이 회사가 10년간 쌓아온 R&D 역량과 시장 지배력이 단 한 분기 만에 사라졌을까? 이걸 되물어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게다가 주가 하락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밸류에이션 말씀이시죠? 네, 현재 조에티스의 선행 PE는 18배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숫자냐면 S&P 500 지수 전체의 평균 PE가 22배 정도 되거든요.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해당 산업의 압도적인 1등 기업이 시장 평균보다도 20% 가까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드문 경우죠. 그래서 시장이 단기 실적에 과민 반응해서 업계 리더를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약 2%의 배당금까지 주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조에티스는 항분기에 실망스러운 실적으로 지난 10년의 빛나는 역사가 평가절하된 경우였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아주 사소한 실수, 정말 눈꼽만큼의 숫자 차이 때문에 전체 가치가 흔들리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어버린 오래된 동네 가게 같은 곳, 바로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는 정말 시장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크게 출렁였는데 그 이유가 정말 사소했어요. 저도 봤어요. 조정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아직 약간 밑떨었다고요? 맞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주당 0.42달러의 이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0.38달러가 나왔습니다. 4센트 차이. 네, 주당 4센트,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 차이였죠. 그런데 시장은 이 작은 차이를 빌미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고작 4센트 차이 때문에요? 요즘 시장이 정말 예민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된 반론은 시장이 그 4센트라는 숫자만 보느라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숫자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숫자요? 우선 매출을 보면 작년보다 17%나 성장하면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9,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라는 걸 증명했죠. 17% 매출 성장의 흑자 전환까지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요. 예상치 미달이라는 헤드라인에 완전히 묻혀버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의 사용자 기반입니다. 핀터레스트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최근 6억 명을 넘어섰어요. 6억 명이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와... 그 정도 규모의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행 PE가 12배에 불과합니다. 12배요? 아까 조에티스가 시장 평균보다 싼 18배라고 하셨고 시장 평균은 22배라고 하셨죠. 네. 12배는 거의 시장의 절반 가격이네요. 그래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월 사용자가 6억 명이나 되는 거대 플랫폼에 미래 수익일원을 얻기 위해 단돈 12원을 내면 되는 셈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시장이 이 6억 명이라는 엄청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들이 사용자를 돈으로 바꾸는 능력에 대해 아주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6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170억 달러 수준이라니 확실히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비교하면 가볍다는 느낌이 드네요. 결국 핀터레스트 사례는 시장의 단사센트라는 작은 실망에 매몰된 나머지 17%의 견고한 매출 성장과 6억 명의 사용자 기반이라는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정확합니다. 헤드라인 리스크에 가려진 플랫폼의 본질적 가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세 곳의 탐험지를 모두 둘러봤습니다. 높은 가격표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봐야 했던 피그마. 네. 한 분기의 부진 너머에 있는 10년간의 꾸준함을 봐야 했던 조에티스. 그리고 작은 실수에 가려진 거대한 사용자 기반을 봐야 했던 핀터레스트까지요. 공통점은 모두 시장의 단기적인 시선과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사이에 일종의 괴리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눈앞의 헤드라인 너머를 보고 비즈니스 자체의 건전성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과 기업의 스토리를 분리해서 보려는 시도였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분석은 P 비율 같은 재무지표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미래 성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런 재무지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비재무적 지표는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니까요. 예를 들어 피그마에게는 단순히 포춘 500 고객사 비율을 넘어 그 제품을 쓰는 디자이너나 개발자들의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들의 충성도가 얼마나 깊은지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해자를 더 깊게 파는 일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주에티스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보다 미래의 먹거리가 될 R&D 파이프라인에 얼마나 혁신적인 신약 후보 물질들이 있는지가 더 핵심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아, 파이프라인? 네. 그리고 핀터레스트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의 증감보다 그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상품을 검색하고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지, 즉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의 진화 속도가 미래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야말로 스프레드시트에는 아직 잡히지 않는 진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